개원식 날 저는 창밖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앞을 막았어요. 초대장 없으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3년이나.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손님들 입장에 방해됩니다. 뒤에서 정장 차림의 부부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 저만 밖에 남았어요. 창문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죠.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 사람들의 박수,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선생님. 뒤에서 도연이 불렀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가지도 않고. 못 들어가요.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아내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안에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창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이 센터가 누구의 땀으로 지켜졌는지, 낡은 피아노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 냄새가 여기까지 밀려오곤 했어요. 강릉에서 조금 떨어진 이 작은 해안. 마을, 폐교된 초등학교를 고쳐 만든 문화센터에서 저는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요. 아침 일찍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2층 강당 한쪽 구석,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의 덮개를 여는 겁니다. 건반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의자 높이를 맞추고 페달이 삐걱거리지 않는지 확인하죠. 하지만 저는 그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칠 수가 없거든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 그리고 왼손 약지. 3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이 손가락들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이 끊긴 거예요. 처음엔 재활을 받았어요.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제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그저 굳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음악교사였어요. 신의예술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죠. 콩쿠르 심사위원도 여러 번 맡았고 제 제자들 중엔 유명 음대에 진학한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제 전부였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감촉,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의 전율, 학생들이 연주를 마치고 보내던 떨리는 눈빛까지. 그 모든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빌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객님, 2층 강당 피아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 일이 된 거예요. 오늘도 오전 10시쯤 마을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센터에 왔습니다. 저기요, 피아노 좀 쳐봐도 될까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음껏 치세요. 아이는 신이 나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곧 서툰 손가락으로 작은 별을 치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 박자가 어긋나는 음들. 하지만 그 소리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1층 사무실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제겐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청력이 유난히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담긴 감정까지 느낄 수 있어요. 아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에선 설렘이 들렸고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며 내쉰 한숨 속엔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음악을 직접 연주할 순 없지만 저는 여전히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센터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강당 청소를 시작했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잡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지우. 제 옛 제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16살 때 제 수업을 들었어요. 재능이 있었죠. 손가락이 길고 음감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늘 조급했어요. 선생님, 언제쯤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자주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서두르지 마. 음악은 기다림이란다. 하지만 지우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갔고 몇 년 뒤 화려하게 돌아왔어요.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전국 투어 공연을 했죠. 이제는 35살의 스타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잡지를 펼쳤어요.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육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속도의 시대잖아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옛날 선생님들처럼 느릿느릿 가르치는 건 학생들의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스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잡지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펼쳐지며 지우의 얼굴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미소를 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제 가슴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우가 옳은 걸까요? 제가 가르쳤던 방식이 정말 낡은 걸까요? 손가락을 잃은 저는 이제 과거의 잔재일 뿐일까요? 강당 구석에 놓인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덮개는 열려 있었고 건반은 저녁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놨지만 누르지는 못했어요. 그저 차가운 상하 건반의 감촉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등기우편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정윤아님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릉시청이었어요. 공문 봉투 특유의 딱딱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죠. 우체국 직원이 돌아간 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위탁 사업자 변경 통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랬어요. 시청에서 이 센터를 민간 문화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서지우 피아노 아카데미였고 다음 달부터 공간을 인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기존 관리 인력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일할 곳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였죠.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제 가슴 속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요,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요. 센터 위탁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해안문화센터 말씀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위탁 사업자 선정은 지난달에 이미 끝났어요. 서지우 아카데미 쪽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심사 결과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탁 사업자 선정은 공개 입찰이 아니라 제안서 심사 방식이었어요. 기존 인력 고용 의무 조항도 없고요. 이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일할 방법은 없나요? 그건 새 사업자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간만 위탁하는 거라서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청 주차장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센터로 돌아오니 오후 2시쯤 됐습니다. 평소처럼 강당 청소를 하고 피아노 먼지를 닦았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내렸어요. 서지우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선글라스를 쓴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센터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야.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제 수업을 들을 때의 그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여기 왜 왔니? 아, 선생님도 들으셨죠? 제가 이 센터를 인수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곳을 제 아카데미로 만들 계획이에요. 지우는 센터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건물이 낡았네요. 리모델링 좀 해야겠어요. 외벽도 새로 칠하고 내부도 현대식으로 바꾸고요. 지우야, 이 건물은 폐교를 고친 거라서 역사가 있어.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2025년이에요. 역사도 좋지만 사람들은 깨끗하고 세련된 공간을 원해요. 제 브랜드 이미지에도 맞아야 하고요. 브랜드 이미지? 네. 서지우 피아노 아카데미는 프리미엄 교육 브랜드거든요. 여기서 레슨도 하고 소규모 공연도 열 거예요. 물론 수강료는 좀 비싸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이 마을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 여기 오는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피아노 학원도 못 다니는 애들이야. 이곳이 유일한 배움터였어.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현실을 보셔야 해요. 무료로 피아노 빌려주는 건 봉사지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곳을 제대로 된 교육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대로 된 교육 공간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을 말하는 거니?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시청에서도 이 방향이 맞다고 판단한 거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응? 이제 쉬세요. 선생님 나이도 있으시고 손도 불편하시잖아요. 여기서 관리인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엔 차가운 거절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긴 제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아요. 낡은 건물, 낡은 방식, 그리고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하려던 말을요. 낡은 선생님. 그 말을 하려던 거였죠. 지우는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더니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시청에서 퇴거 일정 공문 보낼 거예요. 차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습니다. 센터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강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문득 지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낡은 것일까요?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피아노 건반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한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그저 차가운 건반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센터를 잃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불안한 얼굴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떠난 뒤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센터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달 전부터 센터에 와서 피아노를 치곤 했죠. 손가락이 짧아서 옥타브를 누르기 힘들어했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쳐도 돼요? 그럼 올라가렴. 수진이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곧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툰 손가락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더듬더듬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자는 엉망이었고 음도 자주 틀렸지만 그 안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1층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음 달이면 이곳은 지우의 아카데미가 될 텐데 수진이 같은 아이들이 과연 그곳에 올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줄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 관리인 계세요? 네, 제가 관리인입니다. 아, 저희 리모델링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서지우 아카데미 측에서 현장 조사 나오라고 해서요. 현장 조사요? 네.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가는데 미리 건물 구조 파악하고 철거 범위 정해야 하거든요. 남자들은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을 둘러보고 벽을 두드려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에 아이가 피아노 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남자들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강당에선 수진이가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들어오자 아이는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계속 쳐도 돼. 신경 쓰지 마.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위축된 표정이었어요. 남자들은 강당을 둘러보며 메모했습니다. 그러다 피아노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피아노도 철거 대상인가요? 클립보드를 든 남자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명단에 있던데요. 업라이트 피아노 일대 폐기 처리. 폐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 아카데미에선 그랜드 피아노 들여온대요. 이 낡은 건 버리는 거죠. 수진이가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버릴 수 없어요. 이 센터가 생길 때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철거 일정은 다음 달 초순이에요. 남자들은 메모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수진이는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선생님, 이 피아노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가 버려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문화체육과장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과장님, 센터에 있는 피아노를 보존할 방법은 없을까요? 피아노요? 그건 새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그 피아노는 센터의 역사예요.
마을 아이들이 20년 넘게 쳐온 악기고요.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선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위탁 계약서에 기존 비품 처리는 사업자 재량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아이들이 피아노 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연장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계약 시작일이 정해져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지우 아카데미는 시의 문화발전 기금도 기부하기로 했어요. 연간 5천만 원씩이요. 그 돈으로 다른 마을에도 문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거죠. 센터로 돌아오는 길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생님 들었어요? 센터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마을도 이제 좀 살겠네요. TV에 나온 사람이 여기 온다니까 관광객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금요일 오후 지우가 다시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축 설계사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센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2층 강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설계사는 1층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아직 여기 계셨네요. 내가 어디 가겠니? 아직 퇴거일이 안 됐어. 지우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아노를 가리켰어요. 저 피아노 처리 문제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폐기 처리 비용이 좀 드는데 선생님이 가져가시면 그 비용은 안 받을게요. 가져가라고? 네. 선생님 집에 두시든 어디 기증하시든 자유예요. 저희는 어차피 새 피아노 들여올 거니까요. 저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진 이 악기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건반 몇 개는 색이 발해 있었고 페달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맑았어요. 이 피아노는 쓰레기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저건 30년 넘은 낡은 피아노예요. 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건반 터치감도 별로예요. 프로페셔널한 교육엔 적합하지 않아요. 프로페셔널. 음악은 악기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치는 거지. 마음으로요? 지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좋은 시설, 좋은 악기를 원해요. 낡은 피아노에 낡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건 시대착 오적이에요. 낡은 방식이라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는 음악을 배우면서 뭘 배운 거니? 화려한 무대, 박수, 돈. 선생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가난한 아이든 부자 아이든 모두가 평등하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지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선생님 방식이 옳았다면 왜 선생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손가락도 못 쓰시면서 관리인 일이나 하시면서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공했고요. 선생님은 이상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고요. 지우는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님은 늘 마을 일에 열심이었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는 1층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서지우 씨랑 마찰이 있다면서요. 마찰이라기보단 선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서지우 아카데미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유입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장님, 마을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 아이들도 좋은 시설에서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 배워요. 지우는 프리미엄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센터가 시 예산으로 돌아갈 때도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이 투자해서 더 좋게 만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장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충고는요, 선생님이 너무 고집 부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을을 위해서라도요. 이장님이 떠나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별빛도 제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퇴거 통보서가 정식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센터에서 나가야 했어요. 저는 강당에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이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만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우 편이었고 시청은 계약서만 내밀었고 아이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피아노와 함께요. 센터를 떠난 뒤 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은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제 사정을 아시는 거였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센터에서 가져온 낡은 악보들. 피아노는 가져올 수 없었어요. 집이 좁았고 운반 비용도 없었거든요. 결국 그 피아노는 폐기 처리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중지, 왼손 약지. 힘을 주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어요. 신경은 여전히 끊어진 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건반을 치는 신용을 했어요. 바흐의 평균율 1번.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엔 음이 흘렀어요. 도, 미, 솔, 시. 하지만 실제로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방을 채웠죠. 내가 가르친 애가 날 지운다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16살의 그 아이는 눈빛이 반짝였었죠. 선생님, 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낡은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다시 움직여보려 했어요. 온 힘을 다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미약했어요. 둔탁하고 힘없는 소리.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또다시 두드렸어요.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끝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지우 피아노 아카데미의 개원식 날이었어요.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지우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음악 교육. 화려한 문구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센터 앞 언덕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차장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센터를 촬영하고 있었죠. 건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칠해졌고 입구엔 유리문이 설치됐어요. 서지우 피아노 아카데미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간 지켰던 그 센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센터 앞까지 걸어갔죠.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초대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초대받으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관리인이었죠. 경비원은 잠시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시네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안을 보기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손님들 입장에 방해가 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옆으로 정장 차림의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보여주고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건물 옆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1층 로비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2층 강당에선 개원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지우가 서 있었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라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보였어요. 무대 옆엔 새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검은색 피아노. 덮개가 열려 있었고 건반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갔어요. 쇼팽의 녹턴 2번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도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완벽한 터치, 정확한 박자, 감정을 절제한 연주.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음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려한 포장지 같았죠. 안에 담긴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일어나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58세의 늙은 여자. 손가락이 굳은 채 쫓겨난 교사.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내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도현이었어요. 60살의 그는 제 옛 동료였습니다. 함께 음악 교사를 했었고 지금은 마을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었죠. 도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가지도 않고. 못 들어가요.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도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세요.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요. 도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창문 쪽을 봤습니다. 개원식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저만 창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을 펴보려 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콩쿠르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던 아이들, 졸업식 날 눈물 흘리던 아이들, 그리고 제 옆에서 웃고 있던 16살의 지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화려함보다 진심을,
속도보다 깊이를 추구한 게 틀린 건가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진첩 위로 떨어졌어요. 지우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슬픔 아래 깔려있던 뜨거운 감정.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이대로 지울 순 없었어요. 저는 손을 쥐었습니다. 비록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주먹은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주먹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싸우려는 사람의 눈이었죠.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음악은, 제 믿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골판지 상자였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레이블에 적힌 날짜였어요. 27년 전 제가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합주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엔 녹음 장비가 흔하지 않았지만 한 학생이 아버지 테이프 레코더를 가져와 녹음해뒀었죠. 저는 서랍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건전지를 교체하고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 빨간 불 들어왔잖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7년 전 그날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다 같이 호흡 맞춰서. 제 목소리였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목소리. 지금보다 힘이 있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 서툰 손가락들이 건반을 누르는 소리, 박자가 어긋났다가 다시 맞춰지는 순간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테이프 속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건반을 누를 때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악보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터져나온 박수 소리. 선생님, 우리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너희는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알잖아. 사랑하는 법이요? 그래.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나누는 거지. 테이프 속 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깨달았어요. 음악은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박수도 상도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나누는 건 달랐어요.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던 그 순간,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하나가 됐던 그 시간. 그건 27년이 지난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툰 연주,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지우가 추구하는 완벽한 연주보다 이 불완전한 합주가 훨씬 아름다웠어요. 저는 테이프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의 집으로 향했죠. 그는 마을 회관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내밀었어요. 이 소리로 공연을 열고 싶어요. 공연이요? 네. 아이들과 함께했던 음악, 진짜 음악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요. 도연은 테이프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의 눈빛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을 회관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관 사용 신청을 넣었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저녁, 낡은 피아노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올까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누가 쫓겨난 관리인의 공연을 보러 올까요?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형과 함께 회관을 청소하고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무대 한쪽엔 오래된 스피커를 설치했죠. 수요일 마을 슈퍼에 공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포스터였어요. 낡은 피아노의 밤, 마이너스 진짜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센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서지우 아카데미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레슨 받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새 악보를 들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수진이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수진이가 공연에서 연주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마을 아이들 몇 명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들을 만났어요. 수진이 외에도 4명의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센터에서 피아노를 쳤던 아이들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테이프를 들려주고 함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마을 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30여 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지만 몇몇 낯선 얼굴도 보였어요. 도연이 SNS에 공연 소식을 올렸고 근처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무대였어요. 그것도 연주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으로요. 객석에 불이 꺼졌습니다. 무대 조명만 켜졌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 완벽한 연주가 아닙니다. 27년 전 제 학생들과 함께 녹음한 테이프예요. 서툴고 박자도 자주 틀리죠. 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가 회관을 채웠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프가 흘러가는 동안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합주하며 서로 호흡을 맞추는 법을 배웠는지, 음악이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는지. 음악은 남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죠.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무대 연문이 열렸어요. 수진이를 비롯한 5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무대 한쪽에 놓인 전자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이 아이들은 센터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화려한 레슨을 받지 못했고 비싼 악기를 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건반을 눌렀어요. 슈만의 어린이 정경중 트로이메라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연주했고 마지막엔 5명이 함께 화음을 만들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꼬이는 아이도 있었고 박자가 늦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심이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죠.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무대 끝으로 걸어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공연이 끝난 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공연을 촬영했는데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니 행운이네요. 그날 밤 공연 영상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보세요. 조회수가 벌써 1000회 넘었어요. 영상 아래엔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음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 연주에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1만 회를 넘었습니다. 저녁엔 5만 회가 됐어요. 댓글은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공연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의 기억, 처음 악기를 배웠던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했던 시간들. 선생님,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도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공연을 다뤘던 거예요. 낡은 피아노의 밤, 마이너스 진짜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치는가의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뒤 SNS에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미엄 교육 vs 진심 어린 교육.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 공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지우 아카데미 학생들이 대거 등록을 취소하고 있대요.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공연 영상 때문이래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그날 오후 센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문 밖에 몇몇 학부모들이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비싼 돈 내고 등록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게 재미없대요. 너무 빡빡하다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지우가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당혹스러움만 남아 있었죠. 지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요. 한 명씩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지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기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열흘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가 왔거든요. 공연을 본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 도연은 매일 제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서울에서 음악 교육 관련 세미나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강연이요? 네. 진정성 있는 음악 교육이라는 주제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자리가 어색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일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밖에 서 있던 건 지우였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들어오렴.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공연 봤어요. 그래. 처음엔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영상을 계속 봤어요. 몇 번이고요. 테이프 소리, 아이들 연주, 선생님 말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게 뭔지. 뭘 잃어버렸는데? 음악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달렸어요. 빠르게, 완벽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 피아노를 치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 됐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카데미를 열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성공했다. 낡은 방식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학생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했고요. 힘들었겠구나. 처음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왜 떠나는 건지. 하지만 어제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싫어하게 됐어요 라고.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선생님, 제가 틀렸어요.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지우 옆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네. 음악은 경쟁이 아니야.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게임도 아니고.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보였어요. 진짜 음악은 다시 들을 줄 아는 거야. 자신의 마음 소리를,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를. 그게 들릴 때 비로소 음악이 시작되는 거지.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잖아. 저는 지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굳어있는 제 손가락도 느껴졌지만 온기만큼은 전해졌어요. 음악은 손가락으로만 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치는 거지. 내 손가락은 굳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음악을 듣고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어. 지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때 제 제자였던, 이제는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아이를. 한참 뒤 지우가 진정했습니다. 눈을 닦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아카데미 문 닫으려고요. 그럴 필요 없어. 네. 아카데미를 유지해. 대신 방식을 바꾸는 거야. 프리미엄 교육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교육으로.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잖아. 다만 방향을 바꾸면 돼.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며칠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정 선생님, 시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센터를 유나 클래식 스쿨로 재지정하려고 합니다. 시 지경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공연이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센터를 다시 공공교육공간으로 운영하되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네. 물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도 제대로 드립니다. 서지우 씨와도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공간을 시에 반환하고
대신 강사로 참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저희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센터가 다시 제 손에 돌아왔어요. 도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센터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유나 클래식 스쿨.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단순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개교식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도 기자들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 아이들이 왔습니다. 수진이를 비롯한 5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도현과 마을 사람들도 함께했죠. 지우도 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편안한 청바지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엷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첫 수업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 지우는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음표를 배우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음악을 느껴볼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피아노를 쳤어요. 드뷔시의 달빛. 느린 템포, 부드러운 터치.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교를 뽐내는 연주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연주였어요. 저는 1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지우의 연주 속에서 옛날 그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아름다운 리듬이었으니까요. 제 손가락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음악은 손가락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으로, 귀로, 그리고 함께 나누며 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당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선생님. 수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계속 여기서 피아노 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껏 치렴.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잃어버렸던 자리를 되찾았고 길을 잃었던 제자도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방감과 함께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나 클래식 스쿨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화려한 홍보는 없었지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음악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아침마다 저는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강당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의자를 정리하고 악보를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새 피아노는 아니었어요. 시에서 중고 업라이트 피아노를 들여놨습니다. 30년 된 악기였지만 소리는 맑았어요. 누군가 사랑으로 쳐왔던 피아노였죠. 오전 10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수진이도 있었고 새로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앞에 섰어요. 오늘은 합주를 해볼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며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의 곡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강당 뒤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지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실수해도 웃으며 격려했고 박자가 틀려도 다시 맞추는 법을 함께 찾았습니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친구의 호흡을 느끼고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제가 27년 전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제 지우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바흐의 미뉴에트.
손가락이 꼬이는 아이도 있었고 박자를 놓치는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호흡을 맞춰갔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싸워왔던 거였어요.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음악. 그게 진짜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당엔 저와 지우만 남았어요. 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도. 저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너는 내 제자야. 제자를 포기하는 건 선생이 할 일이 아니지.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한번 같이 쳐보실래요? 나? 네. 선생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지만 한 음 정도는 누르실 수 있잖아요. 지우가 악보를 펼쳤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어요. 제가 좋아하던 곡이었죠. 제가 멜로디를 칠게요. 선생님은 마지막 화음만 눌러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요. 하지만 지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지우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오른손 검지, 중지, 왼손 약지. 굳어있는 손가락들. 하지만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우의 연주가 클라이맥스로 향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마지막 화음.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완벽한 터치는 아니었어요. 힘도 약했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났어요. 피아노가 울렸습니다. 지우가 연주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울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누른 건반. 비록 한 음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되찾은 희망,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음악은 손가락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였어. 손가락이 멈춰도 마음의 음은 계속 울리는 거였어.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아름다운 색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음악은 손가락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제자와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담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뒤에서 지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지우가 떠나고 저는 혼자 강당에 남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88개의 건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음을 눌렀어요. 도.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리를 잃어도 마음의 음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 덮개를 닫았습니다. 내일 또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악을 나눌 거예요.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창밖으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저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희망과 함께요. 마지막 멘트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